최근에는 편리해진 기술들로 직업이 사라지는 만큼 각 분야에서 또 다른 업무가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도 더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고 있긴 하죠. 다만 여기서 이슈는 뭐냐 하면 새로운 일거리가 나에게도 기회로 올까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인류에겐 좋은데 나한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환기에는 그게 더 심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기에 좀 가끔은 저도 버거워서 배워야 할 것이 생기는 게 무서워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누가 알려줘야지 알게 되고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크리에이티브, 창의라는 부분들을 내가 내재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창의라고 하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고 또 정보 분석이라고 하니까 요즘 서점에 가면 또 챗 GPT 책이 가판대에 빼곡한데 꼭 알아야지만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막 엑셀을 막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까지 하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컴퓨터를 잘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대한 꿈을 꾸고 그걸 한순간 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게 맞는 방향을 찾으려고 먼저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게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다음에 일상을 살면 그게 축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브랜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축적을 하려면 중요한 건 먼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 있으면 경쟁은 무한대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부가가치가 함몰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축적이라는 부분은 경쟁력뿐만 아니라 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희소가치가 올라가죠. 전문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작업들이 어느 경우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의 영상을 들으시고 몰랐던 팁을 얻어가시는 것이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삶의 지향점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스스로 더 업무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매우 고단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에 영상을 찾아서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생각으로 말하는 순간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성과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죠. 이 투명성과 진정성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인데 요즘은 투명성이 먼저 오죠. 진정성은 항상 요구받는 덕목이 됐어요. 상대가 진실한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야지만 마진없이 그 사람을 믿고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열고 의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니즈에 충족시키고자 내가 투명하려고 노력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뭔가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시원시원하게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터놓고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니까 서로에게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죠.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거래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저희 스타일을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진정성 있는 태도나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개인의 선의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단계별로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공유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투명성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쉽게 공유가 가능하고 동시에 축적이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방에서 겪고 있는 일 자체가 흔적을 사방에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속이기가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고 충실함을 하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나의 기록은 나의 자산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황금되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거나 하면 요즘은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작용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회나 어려움들을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려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것은 현대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진정성을 새로운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더 진정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의 기록은 자산으로서 아주 굉장한 인풋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부동산 정보 분석이라고 하면 당장에 인터넷 창부터 켜겠죠. 그리고 갑자기 막막해져요. 뭐라고 검색해야 내가 멋진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런 주제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너무 잘하고 싶어 해서 드는 생각이고요. 사실 간단하게 내가 어디 가면 찾으려던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잘 찾는 건 단어를 많이 알면 검색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인터넷 검색창에 매매가라고 치면 요즘은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어서 관련 글이나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글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디에 내가 찾는 사이트가 있을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돼요. 근데 같은 말로 실거래가라고 검색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찾으려고 했던 데이터 원본이 있는 관련 사이트가 상단에 바로 검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혹은 그냥 막연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검색을 했고 그런 내용을 찾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써도 좋을 것 같고 저 내용을 써도 좋을 것 같고 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데이터가 많은 정말 빅데이터 세상이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선 자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뭐냐 하면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아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흔적이 저장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흔적만으로는 정보를 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현상을 기록한 자료에 패턴을 파악하는 게 분석이고 그 분석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활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가 정보예요. 요즘은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아서 데이터들을 일단 모으고 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한 후에 저장만 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다량의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다크 데이터 같이 아직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수집되고 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면 그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검색어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